네, 안녕하세요. 김정락입니다. 제가 이제 아레떼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어, 동영상을 이제 제작하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강의를 만드는 그 처음에 좀 제가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민원을 제시한 게 제안하신 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는 이제 이 태블릿 PC의 이 고정값이 좀 달라져 있는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 소리가 태블릿 안에서는 분명하게 잘 들리는데 이 잘 들리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소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속에 있는 소스 코드, 그러니까 소리를 녹음한 소스 코드하고 저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던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기기 안에서는 너무 작게 녹음이 됐는데 그것이 들리기는 너무 크게 들려서 잘 된다 싶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유튜브에서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여러분들이 듣기 되게 어려웠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블릿 PC를 좀 고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실험 삼아서 제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녹화가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영상은 조금 그지 같지만 뭐 소리 자체는 잘 들어가니까 뭐 제 얼굴 볼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귀로만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상당히 졸린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뭐 그냥 듣고자 하실 때 그냥 이럴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잠을 좀 자고 싶다, 좀 이렇게 데크 소음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렇게 소리를 틀어놓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그 아랫대의 그 인문학 시간이고요. 주제는 소금입니다. 왜 하필 소금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세모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어떤 글을 조금 쓰고 있는데 한 지금까지 한 70 몇 곡지에 해당하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소금인데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 쉬웠던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물이 불러다준 여러 가지 문화적 혹은 문명적인 의미나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들어갔고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세모지의 글들은 제가 따로 마련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알려드릴 테고 지금 이 GP라는 것은 앞으로 제가 저의 갱생을 위해서 이렇게 출판을 하는 목적으로 또 쓰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요 동영상과 더불어서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금의 그 화학 기호는 NaCl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술적 용어로는 염화 나트륨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소금의 화학적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하얀 결정체가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화학의 세계가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가 진짜 정말로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필수 요소 중에 하나고요. 사람들이 소금 못 먹으면 모든 이 동물들이 그렇듯이 이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망가집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 화학의 생계가 너무 신비로워서 이 두 원소가 결합한 것이 소금이지만 이것을 분리시켜서 만약에 그 염화 나트륨 안에서 분리를 시키면 염소가 나와요. 그 염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어떤 그 치명적인 독이 결합해서 소금을 만든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고요. 제가 조금 글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들한테는 이 짠맛을 감각하는 사물이 소금인데 이 소금은 거의 모든 유기체들, 그러니까 동물들은 동물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필수품이죠. 요소입니다. 이 소금의 섭취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불가피한데요. 육식동물들은 대체로 타 개체를 잡아먹음으로써 그 살과 피, 뼈 이런 데서 이제 소금 성분을 직접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을 섭취하는 동물, 뭐 염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잘 관찰하셨다면 이런 동물들이 뭐 산에 올라가거나 어디 들판에서 이 돌 같은 걸 핥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제 흙이나 돌에 섞여 있는 소금기를
핥아먹는 것인데요. 인간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외부적인 영양분을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어떻게 섭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수렵과 채취 시대가 아니라 농작물을 기르고 뭐 했던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소금을 자연적으로 섭취했습니다. 마치 염소나 양이 했던 것처럼, 혹은 뭐 사자나 호랑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소금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농업혁명이 들어서 씨를 뿌려서 채소와 곡식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든 그 소금 또한 그것을 이제 자연으로부터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게 됐는데요. 대체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염전이라고 하는 이제 바닷물로부터 이렇게 소금을 얻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염광이라고 해서 소금을 마치 석탄처럼 산이나 이렇게 빙도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얻는 방법들도 있었겠지요. 소금을 구할 천혜 장소는 이제 바다이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3해가 바다인 나라는 이제 염전 활동도 상당히 크지요. 그러니까 이 해수에는 풍부한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이 해수가 일정한 소금기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이 소금기의 맛이 좀 다 다르대요. 이 바다마다 다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중동에 가면 사해라는 호수 염호가 있는데 이 소금의 함유량이 치명적이어서 뭐 어떤 생물도 거기서 살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들은 원시 시대서부터 이렇게 바다나 내륙의 소금을 얻어서 그게 얻고서 이것이 이제 농업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노동 중 하나, 직업 중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 신석기 이전에 그 유물들을 파내면 많은 옹기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옹기들이 대체로 이렇게 염장한 식품이나 혹은 소금 그 자체를 보관하는 뭐 그런 것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소금 광산 혹은 염전이 있었던 곳의 장소의 이름들이 그 소금기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 영어로 영어로 듣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샌드위치, 그린위치, 노리치 뭐 이런 어떤 위치가 들어가는 이렇게 어미가 있는 도시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명은 바로 소금 생산, 바로 염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독일어권 나라에서는 보면 오스트리아에 잘츠부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츠란 말이 소금이라는 뜻이고 부르크란 말이 이 성이라는 뜻인데 소금 성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에 그 염광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최초의 염광은 기원전 한 5,400년경 불가리아의 솔리츠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소금 광산이 유명해서 그 도시의 이름, 그러니까 솔리치타라는 솔리차타라는 그 도시명에서 그 솔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명이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이게 로마 시대는 이 염전이나 이게 이 소금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대 로마의 유명한 명언들 중에 우리가 이제 잘 크게 들리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위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정치력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를 가지고서 대제국을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와 다리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그 로마 제국 운영에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도로들이 건설이 되었는데 이 도로들 중에서도 소금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 살라리아라는 큰 도로가 긴 도로가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이제 소금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소금에 대한 그 로마인들의 애착, 소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존중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서는 그 노동자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급료나 뭐 임금을 지불할 때 소금으로 지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살라리아라는 말, 이게 소금이라는 라틴어인데 이 말에서
전형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월급쟁이들을 셀러리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제 그 로마 시대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그런 유래의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유래 말 중에 하나가 샐러드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샐러드 의미는 채소를 먹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샐러드에다가 소금을 쳐서 먹었다 그래서 그 살라리아라고 이제 채소가 붙어서 샐러드라는 말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 소금은 이제 다른 향료나 식품 첨가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혹은 발견되기 이전에는 식재료의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냉장 보관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산물이었죠. 아마 소금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도 활용이 됐었고요. 우리가 김장을 담그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어떤 뭐랄까 이 보관용으로서 소금 염장을 하는 직접적인 재료이기도 했었고, 또한 소금은 해독이나 세정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나 의학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염장을 한 음식들은 다양해서요. 우리한테는 뭐 김치, 뭐 여러 가지 젓갈들이 있겠지만 서양에서도 뭐 다양하게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중차대한 의미들을 또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서 5장 13절 혹은 누가복음서 14장 34절 등에 보면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단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금은 인간에게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전이된 메타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믿음 혹은 진실성을 그 짠맛에 비유를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소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학자들은 이 소금의 분자결합 구조가 너무나 단단해서 그 구조가 해체되기 어렵고 이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소금은 짠맛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의 비유로 나온 소금은 제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그 성분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금에 뭐 이물질이 끼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이 그 맛이 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금이 당시 유대인 사회나 뭐 로마 시대나 그렇게 중요했듯이 여전히 이것이 관습이나 풍습, 여기서 이제 문명사적인, 문화사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되지요. 이게 이어져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소금을 사용합니다. 이 소금이 순결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소금을 나누는 행위가 이게 축성을 하는 어떤 부분은 어떤 게 축복을 내리거나 이런 것으로서 의미화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누가 재수없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 소금을 뿌리잖아요. 뭐 이런 것과도 비슷한 뭐 양상은 다르지만 어떤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이 단순히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은 이제 초보적인 역할을 넘어서요. 현대에서는 뭐 가죽을 가공하거나 뭐 냉장, 냉동의 필수적인 첨가물로서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염산이나 탄산 나트륨들을 만드는 필수적인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과 기술은 소금이 지닌 속성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존을 보장을 했고요. 이게 삶의 풍요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짠맛은 단순히 미각의 자극이 아니라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흘린 땀의 맛이기도 한 것이고요. 고단한 인생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 조용히 뜨거운 햇볕 속에 감내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을 견디는 모습이 바로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소금의 진정한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명에서 우리까지 포함하는 모든 현대 문명에서도 소금은 매우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끝낼게요.